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오늘 아침 짙게 깔린 안개 속을요 조심조심 평소보다는 많이 낮은 속도로 운전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처럼 이 3월 초순에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카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안개가 시카고에서는 주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복사 안개, 또 이류 안개 이렇습니다. 맑고 바람 없는 밤에 지표면에 열이 빠져나가면서요. 이 땅 바닥 근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질 때 이런 안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처럼 이 바람이 잔잔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안개는 이 복사 안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전문적인 용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봄이 오는 사인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얼마간을 지나다 보면 또 하루아침에 새싹이 불쑥 올라오는 것이 시카고잖아요.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개처럼 우리 앞에 들이옵니다. 그러나 곧 사라지는 것 또한 안개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들려지는 여러 소식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목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들 정리해 드린 후에 최근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께서 관세 그리고 통관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강원물산의 김기동 대표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대대적 군사 공격 작전을 엿새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랑 동일하게 나온 표수였다고 하네요. 이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하원에서도 오늘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상원 문턱을 다시 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 잠수함이 스리랑카 연안에서 어뢰를 발사해서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첫 어뢰 공격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행한 브리핑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작전 시작 후 나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을 언급을 하면서 결과는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이라고까지 할 만하다면서 오직 미국만이 우리만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의회에 $500 규모의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이 엿새째에 접어들면서요. 작전 초기 비용만 최소 $50억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 관련 추가 지출 예산안은요, 의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병력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지상군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가요, 영내 반군을 지원해서 대리 지상전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팍스뉴스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쿠르드족 수천 명이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 이란으로 진입해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첫 대규모 지상전이 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엑시오스에 따르면 쿠르드 측 관계자는 지상전 시작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번 주 후반에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 또 여러 조직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정정했는데요. 무엇이 사실인지는 이번 주말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이란 공격을 준비해온 징후는 그동안 다수 발견된 바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요, 핵시설 안전 문제와 민간인 피해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의 자제를 강력히 다시 촉구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가 앱스타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파일 처리 의혹과 관련해서 팸 폰디 프로리다 법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하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이 오히려 주정부의 사기범죄 근절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 사업부에서요, 2,5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최고의 실적을 보였는데요. 그 후에 이어진 소식이라 그 충격이 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최근 결제 회사인 블럭은 직원 10,000명 가운데요, 무려 4,000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도요,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은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조엘 가발라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들 조나단의 죽음을 제미나이가 부추겼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제미나이가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이라고 자신의 아들 조나단에게 믿게 했고요.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미나이가 조나단에게 육체를 떠난 메타버스에서 아내와 만나려면은 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족은 구글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구글 측은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픈 AI도 최근에 비슷한 문제로 소송을 이미 당했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줄소송이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영 알고 계시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다이소와 함께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인데요. 이 올리브영이 미국 현재 첫 물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북미 시장 K-뷰티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캘리포니아주 블리밍턴의 현지 물류 전진 기지입니다. 미국 서부 센터를 구축했어요.
특히 이번 물류센터는요,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입니다. 세포라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올리브영은 오는 8월 세포라의 온 오프라인에 직접 기획한 뷰티 존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리브영은 앞으로 동부 지역에도 추가 물류 거점을 확보해서 북미 전역을 아우르는 다거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중부 지역은 좀 시카고 쪽에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자, 대이란 공습에 대한 교계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다수 주류 교단과 캐토릭은 이번 군사 행동이 가져올 인도적 참사 그리고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교회 협의회는요, 폭력은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는 선제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고요. 무책임한 전쟁 선포가 중동 지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반미 감정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폴 코클리 대주교는 교황 레오 14세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무력이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와 또 외교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수단이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구글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 웨이모가요, 리콜 조치 후에도 이 스쿨버스를 무단으로 지나는 법규 위반으로 교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웨이모 차량이 지난 1월 12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도로에서 정차한 스쿨버스 옆을 무단으로 통과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웨이모 택시는요, 등교 시간에 학생을 태우기 위해서 경광등을 켜고 표지판을 펼친 이 스쿨버스를 처음에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 잠시 정차해 있다가 다른 차들이 움직이니까 바로 또 따라서 스쿨버스를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 운전할 때 수많은 상황들과 변수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자율주행차가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요즘 다운타운에서는요, 시카고 다운타운입니다. 이 배달을 하는 로봇을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운타운에 공사 현장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이 배달 로봇이 공사 현장을 지날 때면 일단은 멈추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 시간이 지연돼서 때로는 뭐 1시간 이상이 걸린 적도 있다라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배달 로봇들이 이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다 모아서 차지를 하고 다 또 밖으로 나와서 줄지어서 가는 모습도 간혹 눈에 띈다고 해요. 너무 생소하지만 뭐 귀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한 그런 일들이다. 이런 것들이 최근 다운타운 지역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눈에 띈다고 하네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자율주행차 또 로봇들이 훨씬 일상 속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시카고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브 지역은. 그러나 식당에서 서빙하는 로봇들은 좀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 한번 이 식당에서 로봇 서빙 이용하시는 분 또 전화 연결해서 그 효과가 어떤지 또 실수는 하지 않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는 8일부터 서머타임 벌써 시작됩니다. 알고 계셨나요? 서머타임 해제는 8일에 시작해서 11월 1일 오전 2시에 해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애리조나와 하와이, 사모아, 괌, 포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18년 미국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은 매년 2번 시간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수면 시간 변화에 따른 건강에 영향 등을 이유로 폐지 논의가 이어왔지만 아직까지 폐지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머타임은 미국 외에 70여 개국에서도 시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서머타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뭐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서머타임이 실시되면 해지될 땐 좋죠. 그런데 실시될 때는 정말 며칠 동안은 이상하게
심리적인가요? 많이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일찍 출근하는 분들에게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말부터 벌써 서머타임 실시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최고 49도, 최저 38도. 내일 갑자기 기온 오릅니다. 흐리고 비가 예상되는데 기온 변화 때문일까요? 뇌우가 심하게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최고 67도, 최저 39도. 토요일은 흐리고 역시 비, 뇌우 예상됩니다. 최고 62도, 최저 40도고요. 주일 일요일은 맑겠습니다. 최고 61도, 최저 37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39도 보이고 있고요.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미국의 변화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요, 한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분들께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통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강원물산의 김기동 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으십니다.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한국에서 오는 이 컨테이너의 통관 문제로 사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좀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진 건가요? 저희가 거의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구정세를 하고 저희가 물건을 이제 오다해서 했는데 많이 지났죠.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예. 예상 외로 이렇게 통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이제 고래의 어족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생선 부분에 좀 강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이제 증명서 발급이 있어요. 그 생선에 대한 증명서. 그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는 12월 달에 한국에서 뛰었고 1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를 못 해온 거예요. 일부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황태 같은 거, 명태 같은 거는 러시아산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러시아계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관세 또 부분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한국 거하고 러시아 거하고 예를 들어 중국 거 거의 저희가 지금 오징어 같은 저희가 속초산 오징어 말고 저희가 이제 맛진미라든가 있잖아요. 네. 또 그런 진미채 오징어들은 다 남미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 거는 또 예를 들어 페루고 뭐 칠레고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이제 이게 강원도 이제 주문진 공장, 강릉 농공단지에 이제 오징어 공장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양념도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건데 그런 원산지 증명이 다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일 몇 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서로 이제 업무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딜레이 된 거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물론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러시아산이 또 강원도에서 가공이 되기도 하고 또 오징어채 같은 것은 뭐 페루산이 될 수도 있고 원산지를 일일이 다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그것이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나라별로 관세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건 몇 프로다, 뭐 러시아 건 몇 프로다, 한국 건 몇 프로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업무하는 관세사도 상당히 업무에 고통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품목별로 다 틀리니까 많잖아요. 품목이 여러 가지 저희만 수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뭐 식품업 관련된 업체들은 다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량이 폭주하죠. 뭐 또 업무량도. 그렇군요. 네.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나요? 어떻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죠, 이거는요, 요번에. 1월 1일부터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아직 그게 이제 좀 몇 개월 하다 보면 이제 원만해지겠죠, 이 업무가. 네. 근데 이제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서로들 이제 한국 정부나 여기나 이제 다 뭐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통관이 잘 됐죠?
그렇죠. 잘 됐죠. 여기. 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요. 자, 이제 통과는 했으나 예상보다 뭐 한 달여간 늦춰졌기 때문에 오픈 스케줄에도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사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종 판매를 하려고 이제 갖고 왔던 게 구종에 판매 못하고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마 4월 중순 정도까지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관세 영향이 이제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가격 변동은요, 저희가 관세가 이 15%가 올라간 게 작년서부터 그랬어요. 관세는 15%에 대한 거는 계속 이어져 왔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품목은 15%를 올리고 어느 거는 못 올리고 농업되잖아요. 예를 들어 고춧가루가 먼저 48불에 파는데 15% 올리면 뭐 50몇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조금씩밖에 못 올리고. 네네. 사장님, 지금 이렇게 어렵게 통관이 된 강원물산들 중에 좀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에 물건 들여오실 때. 저희가 물론 이제 구종에 이제 아무래도 떡만두 고구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두를 좀 많이 갖고 왔죠. 근데 이제 새로운 겨울 상품 중에 이제 양미리라든가 이제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면 강원도 속초에서 잡히잖아요. 네. 도루묵하고 양미리, 그다음에 골뱅이, 꼴뚜기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생선은 그런 거 좀 갖고 왔고요. 먼저 쎄이라든 뭐 생도동 무침이라든가 땡깻잎 무침, 뭐 제주도 무말랭이 무침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들어왔죠. 네. 자, 사장님 이제 수년째 강원물산전을 열고 계신데요. 그동안 네. 한인들께서 구입하시는 물건들을 보시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뭐 좀 어떤 통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물건의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4번씩 행사를 했는데 거의 이제 계절적인 상품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꾸준히 나가는 건 아무래도 저염, 명란 이런 거하고 코다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생선 중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룽지. 그다음에 제주도 무말랭이 무침, 뭐 깻잎 이런 건 꾸준히 나가죠, 뭐. 그렇군요. 저도 한국을 가게 되면 강원도는 거의 방문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입니다. 이 강원도 네. 가면은 해산물은 물론이고 뭐 산나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과 바다가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장님께서는 강원도 음식 중에 드셔보신 것 중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거, 맛있다고 느끼시는 거는 뭔가요? 저는 생선을 특히 좋아해요. 도루묵찌개라든가 그다음에 오징어 회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자미 무침이라든가 이런 거. 강원도 속초 가면은 많은 게 이제 막국수하고 순두부하고 회무침은 꼭 먹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이제 골라서 먹죠. 그런 거. 저도 그 세 가지는 꼭 먹어요. 그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예. 저희 기독교 방송 공개 헌금 때마다 선물도 아낌없이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올해는 저희 행사가 6월에 있게 될 예정인데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겠죠? 예.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원래 이 동포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교회 친교에 반찬 등을 도네이션 하실 그런 좋은 계획도 있으셨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딜레이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5년째 이제 이런 행사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가 한 100몇 개 되잖아요. 지금 여기 시카고 교회가. 교회별로 조그마지만은 이렇게 반찬이라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 계획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이제 바로 세우겠습니다. 한번 세워서 한번 실천해보면 한 100여 군데 되면은 1년에 50이 증가되니까 한 2, 3년 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좋은 계획에 저희 기독교 방송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사장님 모든 것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서로에게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오픈하는 기간이 바뀌게 된 것, 오픈 시간 또 오픈 날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4월 15일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시간은 이제 오전 9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그 사장님 시카고에도 이 강원물산 상설 매장을 여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요번 4월 15일 정도 끝나면요. 컨테이너가 이제 5월 초나 4월 말에 들어오게끔 계획을 짜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365일 매장을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픈 세레머니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거는 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번에 물론 이렇게 힘들게 통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한인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에 드리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몇 가지만 끝으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꾸준히 나가는 상품 중에 해고춧가루 강원도 영월 농협고를 이번에 20% 세일을 준비했어요. 예,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좀 싸고 좋은 상품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복죽이 좀 저희께 특별하게 맛있습니다. 땡쌀이 들어갔고 죽을 끓이면은 그 전복의 그 향과 그 다음에 그 컬러가 아주 너무 좋아요. 요거 접수보신 분들은 몇 개씩 꼭 사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세일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많기는요. 뭐 이 도루묵, 양미리, 뭐 서리태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컨테이너 저희가 실어지게 막 나왔어요. 서리태가 막 이제 설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생산된 햇서리태. 요것도 세일을 많이 준비했어요. 서리태, 파랭미, 뭐 생대동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구경 나오십시오. 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동포 사회를 위해서 몇몇 품목들 좋은 세일 가격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자, 사장님 힘든 시기를 겪으신 만큼 또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만나 뵙습니다. 자, 온 시카고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은 오늘 오후 12시에 다시 한번 재방송되게 됩니다. 많은 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본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